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당황하는 여러 문제 중에 아이의 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해요. 젖을 먹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도 되는 것인가? 심지어는 매번 머리는 다 젖고 때론 땀이 흐르는데 이게 정상인가? 땀이 왜 힘드냐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기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기 옷도 젖고 엄마 옷도 젖고 덥고 끈적이는 이 모든 불쾌감이 매번 젖먹일 때마다 있다니 진짜 곤욕스러우시겠죠.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손수건을 팔에 걸치고 아이 머리를 놔둬야 그나마 제 옷이 덜 젖는답니다. 또 다른 수건으로는 땀도 닦아가며 하루 몇십 장의 손수건을 쓰는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너무 더워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엄마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엄마의 높은 체온으로 아이를 안고 있으니 아이는 너무너무 더운 거죠. 두 번째는 아이는 머리에는 활동적인 땀샘이 있고 몸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이가 덥게 느껴지는 거죠. 젖먹는 왕성한 운동은 머리로 열을 올리게 하면서 땀이 나는 이유인데 특히 아이의 머리의 온도는 다른 신체적인 부분보다 높답니다. 세 번째로는 젖먹는 동안 아이는 가만히 입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엄청난 많은 운동을 해요. 젖을 먹는 동안 턱의 움직임과 혀의 움직임은 쉴 새가 없고요. 식조도 함께 움직여주고 그러는 동안 숨도 몰아쉬어요. 네 번째, 아이는 너무 많은 옷을 입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꽉 이렇게 싸매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 부분이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인데 다섯 번째로는 방안이 너무 더운 거예요. 산후조리 한다고 엄마들을 위해 올려놓은 방안의 온도는 아이의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여섯 번째로는 엄마의 기름진 음식과 열량이 높은 음식 때문이기도 해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도 아이의 땀을 많이 흘리는 요인이기도 해요. 자, 이유를 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해결 방안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마른 수건으로 엄마 팔에 수건을 얹고 아이 목 뒤를 받쳐주어 젖을 먹이도록 하세요. 제가 모유수유 추천 자세로 누워서 먹이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이 머리에 손수건을 2장 겹쳐 깔고 젖을 먹여주세요. 아니면 천기저귀를 접어서 베개 위에 올려서 아이의 머리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천을 덧대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기 옷을 너무 덥게 입히지 말아주세요. 아기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지방이 막 쌓이기 때문에 체온이 조금 높아요. 아주 신생아가 아니면 살도 급속도로 붓기 때문에 추위를 그렇게 타지 않거든요. 신생아처럼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바지를 그 위에 입힌 상태 손싸개를 하고 천으로 돌돌 말아버리면은 아기는 너무너무 덥고 갑갑해요. 아기를 꽉 싸매 놓아야 안 놀랜다고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아기를 내내 그렇게 꽉 싸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심하게 놀라는 아기들이 아니면 조금은 느슨하게 얇은 천기저귀 정도로만 덮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먹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횟수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유수유를 해서 터득한 것은 기름진 음식과 열량이 높은 음식은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과 모유수유와 땀은 직결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몸보신을 한다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던 날에는 저도 엄청난 땀을 흘리지만 아이도 땀을 정말 많이 흘리게 돼요. 집에서 간단한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된 날은 땀을 덜 흘리는데 아이가 놀라는 것도 훨씬 덜해요. 좀 이상한 건 아이가 어쨌든 운동성이 기어다니기 전이기다 보니까 누워있기만 하니까 이때 먹었던 열량 높은 젖들은 아이가 놀라는 횟수도
굉장히 많다 보니 제가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아이를 안고 있는 장소가 환기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창문을 닫고 문 닫고 방문 닫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이 높아지는 체온으로 두 명이 감당하기에는 이 방안이 너무 답답하고 이 습도가 높은 거죠. 아이를 낳자마자가 아니면 거실로 나와서 환기되는 곳에서 젖을 먹여주세요. 다섯 번째, 엄마는 젖을 번갈아 가며 먹여주세요. 모유수유 전문가가 옆에 있지 않고서는 엄마가 이쪽 젖을 먹이고 저쪽 젖을 먹일 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먼저 먹이고 나중 먹여야 되는지. 일단 아이를 오른팔로 안고 계시다면 아이의 오른쪽 볼과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이 다 열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 오래 몰리시면 아이가 한쪽 부분으로만 열이 차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또한 안고 먹여주시면 달궈졌던 한쪽 볼이 어깨가 다리가 좀 시원하게 되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자주 바꿔서 먹여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는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엄마의 꼭 끼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삼가해 주세요. 나중에 임산부의 속어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시간에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헐렁한 브래지어, 그리고 반드시 와이어나 레이스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면으로 된 소재, 그리고 헐렁한 팬티는 몸의 온도가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줘요. 한쪽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배 주위로만 막 땀이 막 흐르는 걸 좀 방지해주는데, 집에서는 되도록 아기에게 수유하는 수유부들은 아기를 위해 조금은 편하고 헐렁한 면 종류의 옷을 입어서 몸을 편안하게 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땀이 적게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땀을 흘리는 몇 가지 예외 항목을 말씀드리면 폐렴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열이 동반된 간염과 유아 돌연사 증후군, 그리고 우려성 신부전증이 있는데 위의 증상들, 예외 항목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말 불편한 과도한 땀과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것은 꼭 병원에 가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면 면수건을 받치고 또 아이를 조금 시원하게 입혀주시고 또한 엄마의 먹거리를 기름지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지 않게 해주시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세를 번갈아 가며 수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속옷도 최대한 헐렁한 면으로 입어주시면 아이의 땀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지니맘은 모유수유란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첫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첫 작품을 하면서 얻는 수고와 땀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소중의 작업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힘든 일일수록 보람과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아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만드는 엄마의 노력은 두고두고 아이의 인생 최고의 작품을 선물해 주시는 거라고 봐요. 엄마의 모든 수고와 땀은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엄마들의 모유수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땀으로 큰 수고하고 애쓰셨어요.